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재고 자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넘어가고요. 다 할 거라고 보고. 자, 재고 자산 한번 가볼게요. 자, 재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그냥 우리 세무 1급에서 출제하는 논점은 뭐 재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무 1급에서는 뻔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세무 1급에서 재고 자산에서는요, 보통 이게 얘가 나오죠. 뭐냐면 우리 이제 그죠? 평가, 기말 재고 평가 방법 있죠. 기말 재고의 평가 방법. 평가 방법에 따른 상관관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간무 손실 하고요. 평가 손실 나와요. 이제 두 개인데요. 세무 1급에서는요, 평가 손실이 주된 테마예요. 얘가 더 중요하다. 평가 손실이 두 개, 얘가 한 개 정도 나와요. 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압축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방대한 범위 내에서 이론 문제가 5개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죠, 마땅히 여기서 낸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도 재고는 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 쭉 넘어가서 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 기말 재고 넘어가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될 항목 중에서 뭐 미착품 이런 거 있잖아요. 잡을 때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코톰즈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그죠? CIF랄지 뭐 CFR 뭐 이런 게 있다면 요것만 좀 할게요. 내가 만약에 FOB 금액과 결제 금액 두 개를 제시하면요, 신고 금액은 요렇게 두 개를 제시하면요, 실제 거래 금액은 뭐예요? CIF죠, 그죠? 결제 금액을 기준합니다. 4만 불에 대해서 뭔가 1200원이라 하면 환율이 처리 매출을 요걸 잡는다, 그죠?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가끔 인코텀즈에 대한 있죠, 이 거래 조건을 얘기하면서 매출액을 뭐로 하는지를 물어보는데요. FOB 아닙니다. FOB는 수출의 통계 금액이고 실제 매출액은 그죠? 제시하는 결제 금액이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 평가 방법 볼게요. 평가 방법. 여기 가서 요거까지 가보겠습니다. 다 통과하고요. 뭐라 많아. 요거 가볼게요. 59페이지에 있는 있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시험에서는 요거 위주로 나와요. 요거 위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일단은 이 각 물가가 상승한다는 일반적 가정하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일반적인 가정하에서 이 세 가지의 그죠, 형태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뭐야? 이익이 많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말 재고 단기 순이익 법인세 크기는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뭐야?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어지는 있죠. 형태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면요, 부동어를 뭔가 반대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류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모 중에서 이제 그죠, 간모에 대한 손실 중에서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요거예요. 정상 간모하고 비정상 간모의 중에서는 회계 처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중에서 얘는 뭐야? 회계 처리 대상은 요것만이라는 거. 요것만이라는 거. 얘는 안 한다는 거. 요거를 일단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회계 처리 대상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이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죠, 감모라는 건 없어진 건데요.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 비용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를 보고 비정상은요, 영업의 잡손실 등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점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팔 수 있는 금액이 1000개였고 단가가 다 동일합니다. 그 기말에 안 팔린 거 200개고 팔린 거는요 700개다, 그죠? 그러면 안 팔린 거는 몇 개입니까? 없어진 거는요 100개고 10,000원이죠, 그죠? 단가가 100원이니까 단가가 다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 100개 중에서 정상 감모도 있고 비정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 감모는 뭡니까? 판매 수량이 10%라. 판매 수량이 700개니까 10%하면요 70개가 될 거고, 70개가 결국은 정상 감모면 7,000원이 될 거고, 비정상은요 3,000원이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매출 원가는 77,000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0만 원의 금액이 있는데 2만 원의 재고를 찍어요. 재고를 찍고 이제 그 창구를 비워버리면 8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매출 원가는요 77,000원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요 추가적인 뭡니까? 3,000원만큼을 마킹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 다른 비용 계정,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대체됐다는 걸 딱 마킹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딱 해주면 자동적으로 정상 감모는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 대상은 그죠? 비정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를 뽑아낼 때, 시험 문제 볼 때 비정상 감모가 있으면 정상 감모도 있고 비정상도 있으면, 정상 감모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나 할 필요가 없고, 비정상 감모는 여기서 비정상 감모만 찾아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하나 알아야 돼요.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비정상, 하나는 정상, 이렇게 두 개를 딱 해서 요거는 비정상이니까 회계 처리하고, 요거는 정상이니까 안 해야 된다. 요거를 문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 평가가 볼게요. 자, 회계 1급에서는요, 세무 1급에서는, 그죠, 재고자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무 1급에서는 얘가 주된 주제가 됩니다. 자, 평가 손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 손실은요, 우리 저가법이죠. 그러니까 산 가격에 비해서 시가가 올랐으면 안 하고요. 떨어졌을 때만 회계 처리하는 보수주의 이론적 근거를 가진 이 평가 방법이 바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그죠? 개념인데, 결국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본론이 뭐냐면요, 결국 매출 원가로 비용화돼요. 매출 원가에 가산돼요. 이게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론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가만 회계 처리 대상이니까, 그죠? 저가법 회계 처리인데요. 그러면 할 때 이 산 가격은 알 거고 시가가 뭐냐 이거잖아요. 시가의 개념이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좀 달라요. 시가의 개념이 원재료의 개념하고요, 시가의 개념이 원재료의 개념하고 이 상품, 제품, 제공품의 시가가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원재료의 시가는 유익가치라고 합니다. 유익가치, 유익가치. 내가 그죠, 원재료를 지금 산다고 하면은, 그죠? 산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될 그 원가를 시가로 보겠다. 그걸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상품, 제품, 제공품은요, 원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변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유익보다는 예, 그죠? 유출 가치 측면에서 이거를 시가를 보겠다는데, 유출 가치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액에서, 그죠? 판매 비용을 뺀 나머지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순실현 가능 가치 있죠? 요걸 가지고 시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재료는 요거 지금 지속원가 요거잖아요. 원재료는 순실현 가치로 하는 게 아니죠. 원재료는 뭘로 해요? 현행 대체원가 150으로 하는 거라고요. 요걸 두 개를 비교하니까 올랐죠? 올랐죠? 올랐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죠. 회계처리 평가 손실이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볼게요. 제품은 현행 대체원가가 아니죠. 제품의 시가는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 가치는 판매액에서 판매비를 빼면 뭡니까? 95억이 바로 시가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뭐예요? 요거랑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10억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 경우는 회계처리 대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의 개념을, 그죠? 원재료하고 나머지 있죠. 우리 재고를 다르게 있죠. 평가해서 봐야 된다는 점을 좀 여러분이 보시고 이거, 그죠? 이거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의 단위는 이건 뭐,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니까 좀 힘이 빠지네요. 뭐 이거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평가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목별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올랐죠? 안 하고.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떨어졌죠? 하고. 이것도 비교하니까 올랐어요. 안 하고. 이것도 비교하니까 떨어졌어요. 하고. 자, 이렇게 있죠. 항목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별이라고 해서, 조별은 뭔가? 원재료, 제품 있죠?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올랐잖아요. 이건 안 하고, 이거는 두 개 비교하니까 떨어졌잖아요. 요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예외적으로. 하지만 평가에 있죠. 하는 단위를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총액은 뭐냐면요. 재고의 끈끈별로 다 무시하고 재고 자산의 총합계를 요거랑 뭐예요? 요걸 두 개 비교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안 해요. 인정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조별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 총액 기준은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 별표 하나 해보세요. 별표 해보세요. 여기 요 문제가 좀 최근에 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얘기. 요 얘기는 뭐냐면요. 저가법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저가법 회계처리를 안 하는 경우예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원재료의 경우에요. 내가 원재료의 가치가 뭐야? 산 가격부터 떨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경우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가 이상으로 제품이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거라면 원재료는 뭐예요? 기타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즉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저가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원재료인 경우에 소모품 요거는요 하지 않는다. 요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재료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라도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졌다면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외 없이 평가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다, 그죠? 원재료의 경우는. 그래서 원가보다, 그죠? 제품의 가격이 더 높다면 예외적으로 원재료하고 소모품은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감액 평가하지 않는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 그죠? 환입은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100억이었는데, 1년, 그죠? 연말에 보니까 70억 떨어졌다. 그러면 30억을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계상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0억이 됐다면요. 떨어진 만큼 환입은 되지만 환입의 한도가 뭐예요? 최초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은 시켜줘요. 그 경우에 어차피 100억을 초과하는 거는 인식 안 하니까 이거 환입을 하는데, 환입을 할 때 얘는 뭐냐면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거고, 얘는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출원가에 지금 팔 수 있는 금액 60. 그죠? 근데 기말에 보니까 20이 남았어요. 그럼 뭐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40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평가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산하니까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 아니고 뭐예요? 43만이 된다. 즉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궁극적으로 매출원가로 비용화된다 이거죠. 맞죠? 그럼 환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똑같아요. 60이 있는데 내가 있죠. 아직 안 팔린 거죠. 40이 매출원가가 되죠. 환입이 된다는 말은 환입이 있으면요. 얘를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이건 37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매출원가의 가산, 얘는 매출원가의 차감.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얘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럼 여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한번 헷갈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10만 있어요. 10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위험을 평가해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3만 원만큼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얘 순실현 가치는요? 순실현 가치는 7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손상각비 3만 원 이렇게 하고 대손충당금 3만 원 이렇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자, 볼게요. 대손상각비를 대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안 해요?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표기를 어떻게 해요? 그 제품 10만 원 중에 이만큼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뭐야? 7만 원이 순실현 가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순실현 가치로 좀 적어놨어. 순실현 가치. 이렇게. 예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품의 있죠, 원가는 10만 원이다. 근데 현재 기말에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7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관련 회계 처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10만 원이었는데 이만큼이 떨어졌으니까 3만 원이 평가해서 손실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회계 처리 하라는 거예요. 요 회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 회계 처리를 많이 물어본다고요. 세무일급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위험이 없어지면 얘의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되면 1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3만 원에서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 잡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있죠. 얘가 환입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대손충당 빼고 뭡니까? 대손충당 환입 잡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대손상각비에 빗대 가지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요거 가지고 보자. 자, 그러면 감모랑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감모도 일어나고, 그죠? 평가도 동시에 일어나면 순위가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를, 그죠?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당연한 겁니다. 감모부터 먼저 없어진 것부터 뭐야? 먼저 제거해서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를 가지고 뭡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평가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없는 재고도 평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그렇게 한다면 왜곡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없어진 것부터 먼저 쳐내고, 항상 평가는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 1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900개밖에 없어요. 내가 산 거는 100원이야. 그럼 지금 200개가 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0개가 지금 빈다는 거죠. 감모가 되겠죠. 얘를 뭐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모에 따른 손실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랑 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평가해 볼게요. 평가. 그러면 지금 평가를 1100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평가는 항상 뭐예요? 실제 재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근데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그죠? 추정 판가는요 120원이고 얘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추정 판가에서 판매 비용을 빼면요 이게 바로 순수 90원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까 전에 시가가 여러분들 순실현 가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에서 얼마 떨어진 거예요? 100원에서 90원 떨어지니까 10원 떨어진 거 아닙니까? 10원의 가치가 떨어졌죠. 근데 1100개를 기준으로 할까요? 900개를 기준으로 할까요? 항상 900개. 두 개 갈림길이잖아요. 1100개 아니고 뭐예요? 항상 실제적.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이 될 거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항상 실제 재고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왜 이해를 하느냐면 얘가 보면은 고전이에요. 고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닌 지가 좀 30년 넘었는데 그죠? 이 부분에서 있죠. 출제가 그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고전적인 거고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감사 기법이에요.